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두 번째 섹션의 발표를 맡은 김하재입니다. 이번 섹션은 지금 방금 섹션에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떻게 쓸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섹션이고 지금 시간이 3시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화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어떤 영화가 나올지 예측이 되시나요? 그 혹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많이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지금 뭐 누가 죽고 누가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엔드게임이 나오기 전에 인피니티 워 때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영화에 누가 나오고 또 다음 영화엔 누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하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만화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영화에 이 사람이 안 나올 거다, 또는 몸값이 너무 비싸서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측하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만화책에 이렇게 나왔다, 뭐 성능, 그 사람들의 뭐 어빌리티,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돈,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측이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캐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많이들 하고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이 캐글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경진 대회를 하는 건데, 이제 캐글을 많이 하셨으면 이 타이타닉이 뭔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타이타닉 똥구멍 헌다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보통 캐글을 많이 시작하면 타이타닉으로 많이 예측을 하죠. 이 타이타닉의 승객이 누가 많이 죽고 누가 많이 살았을지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는데,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보통은 이제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애들 먼저 태워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캐글을 돌려보면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여자가 좀 더 많이 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캐글에서 한번 파이썬으로 돌려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뭐 이렇게 짜고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디시전 트리로 예측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데, 등수가 높진 않아요. 저도 이쪽으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지인 뭐 사이클런이나 매플론 라이브러리나 판다스나 또 요즘에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또 그걸 추상화한 뭐 케라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쓰기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머신러닝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인데 좀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머신러닝 이론을 보면 뭐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에 뭐 분류,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까지 이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런 걸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뭐 석사나 박사인 분들을 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빅쿼리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쿼리 ML이라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튜토리얼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름은 김하재고요. 락플레이스의 현재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 중이고, 기존에는 오라클 총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락플레이스 메일이나 아니면 회사 메일로 보내기 조금 뭐 부담스러우시면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빅쿼리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빅쿼리가 이제 구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분석을 하기 위한 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시 SQL 2011 버전으로 기존의 SQL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구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타바이트급의 처리가 가능하고 질의도 가능한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인크립션이나 듀러블이나 하이어빌리티는 뭐 그냥 특징이니까 넘어가고요. 리얼타임 아나리시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소개드리고자 하는 거는
빅쿼리 ML인데요. ML이 이제 뭐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의 약자로 머신러닝이 추가된 빅쿼리 ML입니다. 지금 이거는 베타 버전이고요. 아직 GA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 플로우를 보면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뭐 클렌징하고 전처리하고 준비를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좀 만지작 하죠. 그리고 그 피처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학습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 생성을 하고, 이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왔나 확인하고 다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피처를 변경하거나 개선을 하죠. 근데 이제 빅쿼리 ML을 활용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론 그 5가지의 플로우는 똑같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좀 더 빅쿼리 ML을 활용해서는 C컬을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파이썬이나 R도 아마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보통 파이썬을 많이 쓰시니까 파이썬으로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C컬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파크나 하이브 같은 거에 좀 더 친숙하신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데이터 분석가가 없어도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생성한 후에 빅쿼리에서 직접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설명도 원래 데이터를 기존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델을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첫 트랙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다 쌓았는데 다시 분석하려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또 땡겨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처리가 필요 없이 빅쿼리에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빅쿼리가 알아서 최상의 값을 찾아줍니다. 물론 수정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빅쿼리 ML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탠다드 SQL을 지원을 하고 유저 디파인 펑션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모델은 크게 3가지인데 여기는 일단 2개밖에 안 쓰는데요. 일단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능하고요. 바이너리 로지스트 리그레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K-민즈 클러스터링도 가능한데 뒤에 튜토리얼에 그냥 설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써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구글 넥스트 2019에서 그걸 이용해서 부킹닷컴에서 이제 고객 쪽에 활용한 사례를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K-민즈 클러스터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뭐 ROC 커브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총 크게 4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전부 다 뭐 모든 산업이긴 한데 마케팅, 물류, 그리고 제조, IoT, 그리고 미디어, 게이밍 쪽입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IoT 쪽에서 가장 먼저 많이 쓸 것 같아요. IoT 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IoT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IoT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죠. 얘를 고칠지 말지, 언제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요새는 뭐 추천 엔진 많이 쓰죠. 추천 엔진을 많이 만들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도 광고 수집해서 이제 광고를 개인화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대량의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각각 고객이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의 광고를 보여줘요. 뭐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고객의 특성, 또 고객의 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보여줘야 하죠.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류 양을 예측을 해서 창고 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쪽도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제조할 때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하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1인 미디어 뭐 많이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영상이나 아니면 그 영상에 나온 배우들이 나오는 다른 영화를 레코멘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 다 이런 쪽 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 영상인데요. 2가지 스텝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을 만들고요. C컬 형태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C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쿼리 ML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뭐 G 구글 아날리틱스 360, GA 360이나 아니면 각종 데이터가 이제 빅쿼리 ML에 수집이 되면 머신러닝을 만듭니다. 이 빅쿼리 ML을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프리딕션을 합니다. 프리딕션을 할 때 이제 뭐 이메일을 이용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 쪽 팀에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BI 툴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구글에 있는 데이터 스튜디오나 아니면 서드파티 툴인 루커를 활용해서 좀 이쁘장한 BI 화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델이 뭔가 좀 별로면 다시 모델을 리트레이닝해서 다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빅쿼리 ML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ML에서 그래서 지원하는 커맨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위에 3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하는 커맨드가 있고요. 이 트레이닝된 모델을 평가하는 이밸루에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평가된 이후에 얘가 뭐 잘 돌아갈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돌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펑션들은 이제 모델이나 피처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펑션들이 있고, 이 마지막은 뭐 말 그대로 지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먼저 3가지 크리에이트, 이밸루에이트, 프리딕션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활용을 합니다.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동일한 SQL 신텍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 이름을 쓰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 딱 이겁니다. 모델 타입. 모델 타입은 현재는 베타 버전이고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 선형획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연속으로 되는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선 지금 바이너리밖에 안 되지만 0과 1, 보통은 뭐 이 메일이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인 유일한 지금 K민즈 클러스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K민즈를 이용해서 분류한다 이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제가 준비한 튜토리얼에는 없지만 2019년 넥스트 영상에 보면 부킹닷컴에서 이걸 활용한 레퍼런스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를 보면 루커를 이용해서 뭐 BI를 썼던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에밸류에이트입니다.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캑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제 이밸류에이트 할 때 많이 하는데 뭐 ROC 커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뭐 혼돈 행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셀렉트 모델, 그 생성한 모델을 셀렉트를 해서 이건 제가 틀렸습니다. 수정을 못했네요. 셀렉트 모델은 여기는 없고요. 셀렉트에서 아스타로 해서 이제 실제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이 이밸류에이트는 저 프롬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 뒤에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인데요. 좀 이따가 이건 제가 틀린 걸 잊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튜토리얼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이 이밸류에이트 타입을 보시면 얘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따라서 이밸류에이트 결과값이 다릅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했을 때 프리시전, 리콜, 어큐런시, F1 스코어, 뭐 ROC, MA, MSE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써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얘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었으면 아래가 나오고요. 위에가 나오고요. 바이너리 리그레션일 경우, 로지스틱일 경우는 이 아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별도로 뭐 ROC 커브를 이용해서 보거나 컴퓨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할 때 좀 써봤을 때 그냥 맨 위에 ML 이밸류에이트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편했고요. 그리고 ML 프리딕터입니다. 셀렉트 아스타에서 이제 프롬 부분에 이제 그 모델을 활용해서 가져오고요. 뒤에 셀렉트 뒤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튜토리얼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GA 데이터를 활용해서 웹쇼핑몰 방문자 거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활용한 방법과 주피터 노트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2가지를 준비했고요. 튜토리얼 2는 농구 게임 스코어를 예측합니다. 얘는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고요.
세 번째 출생 체증 예측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웹쇼핑몰 방문자 구매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GA 데이터여서 비정형 데이터라 좀 이쁘진 않아요. 몇몇 개는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빅쿼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빅쿼리의 퍼블릭 데이터거든요. 거기서 이제 GA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이 GA 세션이라고 해서 GA에 저장된 값을 일단 가져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서 일단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테이블은 약 5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생겼다 정도 보시고, 여기 자리가 참 안 좋네요. 제가 안 보여요. 크레이트 ML로 먼저 ML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쿼리를 저장해 왔는데요. 일단은 모델을 BQML 튜토리얼 샘플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 테이블 셋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피처는 이 4개, 5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이따가 주피터 노트북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모델을 생성하는데도 꽤 오래 걸려서 미리 생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벨류엣을 돌리면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값이 지금 주피터 노트북엔 다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이 다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GUI 콘솔이 좀 더 편안하신 분,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은 이 콘솔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미리 돌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돌린 걸 깃허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뒤에서 코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깃허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깃허브에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깃허브에서 주피터에서 쓰기 위해서는 빅쿼리 패키지를 불러와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왔고요. 얘는 로케이션은 US에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셋이 없을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트를 돌리면 데이터셋을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빅쿼리 ML이라는 이 로드 ext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가 있는데, 주피터에서 빅쿼리 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매직 커맨드라고 하는데 얘를 불러오면 빅쿼리의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 빅쿼리로 쿼리를 날립니다. 여기서 날리는데 저는 이제 먼저 이 샘플 데이터를 호출을 했는데요. 아까 그 피처로 활용했던 5개만 일단 불러왔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OS가 맥인지, 뭐 윈도우인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PC인지 모바일인지 뭐 구별 없이 들어온다는 뜻일 거고, 모바일이면 모바일 펄스 2로 되어 있죠. 그리고 컨트리는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고 페이지 뷰에 대한 숫자도 나옵니다. 이런 테이블을 불러서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드는 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셀렉트라고 써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제가 잘못 썼다고 한 게 모델 만드는군요. 모델은 크리에이트 모델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모델을 만들면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있다고 에러가 나와서 create all replace라고 하시면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있는 걸 덮어쓰기 해서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모델의 학습 정보를 봅니다. 이거는 아까 PPT에 실제로 커맨드 설명은 없었고 이런 트레이닝 인포를 볼 수 있는 펑션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포를 통해서 보면 이 트레이닝된 모델의 특징이 뭐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돌렸고 뭐 로스 값은 어떻고 러닝 레이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트는 여기 모델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밸류에이트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넣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널값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빅쿼리에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이밸류에이트 값을 보면 프리시전, 리콜, 어큐러시, F1 스코어, 로그 로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ROC 값이 1에 가까우니까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모델을 예측을 합니다. 모델 예측도 마찬가지로 셀렉트하고 아까는 아스타를 계속 썼지만 이제 국가랑 그리고 프리딕션 라벨, 프리딕션 된 거에 이제 라벨을 불러올 겁니다. 그것에 썸을 해서 이제 실제로 몇 건이 구매가 되었을지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한 결과값을 보면 뭐 미국은 220, 타이완은 8, 캐나다는 7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이제 실제로 비짓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튜토리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튜토리얼은 농구 게임 스코어 예측합니다. 농구 게임 스코어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을 했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요. 위에 그 라이브러리 호출이나 이런 부분은 넘기고요. 아하, 급하게 만드냐고 제목을 수정을 안 했군요. 일단은 이 테이블은 구글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 빅쿼리의 퍼블릭 데이터고요. 그거를 먼저 저는 와이드 게임즈라고 제 테이블로 가져왔어요. 가져온 테이블로 먼저 게임 아이디가 저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러왔는데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펑션 중에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피처 펑션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얘가 뭐 윈값이 얼마고 뭐 파이썬에서 많이 하시는 그런 인포 정보를 가져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널값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모델을 이걸로 만듭니다. 모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고요. 아까는 없었던 아까랑은 다르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을 하고요. 이터레이션은 50으로 최대값을 줍니다. 옵션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 모델 타입만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것만 넣어서 일단 뭐 돌리셔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는 이런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뭐 데이터 분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처를 활용하고 이 피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 튜토리얼 구글에도 저 뭐 테이블의 각각의 피처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서 그냥 이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 모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다른 점은 이제 나오는 값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값들을 보시고 이 지금 학습된 모델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옵션을 줘서 변경하면서 이 값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또는
피처를 변경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을 남겨두고 저는 이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된 모델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돌려서 이거 잘렸네요 이게. 원래는 평가된 값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실제로는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임 아이디가 이렇고 3점 포인트가 이 정도고 예견된 포인트가 이렇다. 그래서 실제 50이고 예견된 값은 이거기 때문에 좀 예측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분 있으면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좀 쉬면서 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미는 없겠지만 마지막에 이거 보고 출생 체중 예측하기인데요. 얘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예측을 합니다. 숫자니까 연속인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 테이블을 좀 이따 같이 살펴보면 네,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지금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라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와서 이 테이블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니다. 여기 보면 뭐 이어도 있고요. 월, 일, W데이가 있고 스테이트, 남전지, 그리고 웨이트 파운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부모가 술을 먹었는지 이런 여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것들 중에 이제 필요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피처를 뽑아내서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웨이트 파운드를 보고 성별 그리고 제스테이션 윅 그리고 마더 에이지를 활용해서 이것들이 피처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평가하고요.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이런 뭐 MSE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된 모델로 예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된 몸무게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아기들의 몸무게는 이 아이의 몸무게는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이츠 엔드 게임 여러분이 혹시 아까 또 다시 영화 얘기긴 한데 인피니티 워를 보셨다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가망이 없어라고 번역이 됐죠. 그 지금 이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대학원 석사 중에 있는데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파이썬이나 이런 거 보다가 얘가 나온 걸 보니까 뭐 많은 클라우드에서 이런 쪽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서 직접 분석이 되는 걸 보면 가망이 없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엔드 게임이 또 다른 뜻은 게임이 끝나고 또 다른 판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가 점점 보편화가 되면 보통 3V에서 뭐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같은 것들을 보면 클라우드 시장 자체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판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쿼리 ML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쌓고 계시다면 또 GA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GA360을 일 경우에는 빅쿼리 바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또 GA 같은 경우는 뭐 엠버크나 플론트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도 넣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프로덕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는데 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참고한 문서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
주소는 이러합니다. 기도배는 발표 자료는 없고 튜토리얼 된 노트북 파일만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빨리 끝내지 말라 그랬는데 빨리 끝내버렸네요. 감사합니다.